시장이 원하는 종목을 알아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청원 비비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오전장 반등의 힘이 많이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빨간불을 켠 채 오늘장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장의 흐름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장은 저는 기회를 주는 시장,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시장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어제까지 시장이 정말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찾아온 이러한 반등 속에서 반도체 쪽은 적지 않은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그런 면에서 기존의 종목이 어느 정도 손실이 나고 있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으로서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한편으로 시장이 이렇게 반등하는 가운데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안더라도 다시 한번 공략을 해 볼 만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종목을 선정하는 분들에게는 역시 기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적지 않게 듭니다. 물론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고 오늘 선물 시장 그리고 현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매도세였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시장이 바로 V자 반등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안아야 된다는 것. 그걸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기회가 어느 정도 주어졌던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수급이 다소 아쉽기는 했지만 기회를 주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했을지 외국인들의 시선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펜오션은 3조 원대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인들은 선택을 해줬고요. SH에너지화학과 또 영풍재지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시선이 닿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도 들어와 줬고요. 또한 배당 관련해서 우리금융 지주에도 수급이 들어와 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시선주의 첫 번째는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주인 위지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장품 브랜드 유통업체로 잘 알려져 있죠. 실리콘투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닿았습니다. 또한 지오릿 에너지와 MFM 코리아, 세종 메디칼까지 이렇게 외국인들의 시선이 닿았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으로 오늘 외국인의 시선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수급 특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수급 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조금씩 그래도 들어왔다는 게 사실상 유일한 특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지금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견인할 수 있을 만한 시장 주도주, 뭐 반도체가 되든 2차 전지가 되든 또는 완성차가 되든 지금 이야기한 이 10개 종목 중에는 그러한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대형주가 크게 갈 만한 여건이 지금 마련되지 못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여기에 대한 매력도를 크게 갖지 못한다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이 아직은 바닥을 다졌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었던 그러한 외국인들의 수급도 아니었나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에서는 대형주가 배제된 수급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눈길이 가는 외국인의 시선주 원픽을 꼽아보자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최근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저에 있는 것은 역시 실적이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잠정 실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7조 4천억 원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1,300억 수준 우선 발표가 되었는데요. 참고로 2022년 2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주가 흐름도 그리 좋지 않았는데 기저에 있었던 것은 역시 실적이었는데 이제는 실적이 조금씩 나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가는 아쉽게도 최근에 시장이 흔들리면서 빠지긴 했지만 적어도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을 갖추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나름대로 기대감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많이 수요를 창출했던 컴퓨터, 모니터가 되겠죠. 그리고 TV, 스마트폰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영 환경이 그리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는 차량용, 전장용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앞으로 주가에 어느 정도 묻어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단기적으로 조금 더 반등이 나오면 매도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실적이 정확하게 나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우리가 보게 될 재무제표, 거기에서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비용 측면에서의 무언가 큰 감소는 없었는지 그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시선주는 코스피에서 나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LG 디스플레이와 경쟁할 기관의 시선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열어보겠습니다. 네, 티웨이 항공은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최대 수혜주로 평가를 받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눈길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S24가 공개되면서 8년 만에 최다 판매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기관까지 선택을 해줬습니다. 대한해운도 홍해 리스크로 인해서 신고가를 또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제주항공은 엔저 현상으로 일본 여행이 성수기를 맞자 이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이렇게 오늘 시장이 지지부진한데도 또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역시나 기관의 시선이 닿아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열어보겠습니다. 앞서 정연 돌파 시간에서도 살펴봤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이렇게 기관까지 눈길을 보내줬고요. 글로벌 텍스플이 또 국내 환급 사업이 앞으로 고성장할 것이란 전망 속에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줬습니다. 또한 게임 관련주인 조이시티, 제이시스 메디칼, 또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가 가득하고요. 전자결제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NHN, KCP 역시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줬습니다. 이렇게 10개 종목으로 나타내봤습니다. 오늘 기관 수급에서는 특징 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반도체 대장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하는 게 뚜렷하게 눈에 보였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그리 선호하지 않았는데 기관은 오늘 매우 선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장중이었죠. 한미 반도체에 대한 잠정 실적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고 덕분에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기관은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매수에 참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관 수급도 결코 나쁘지 않은 이런 종목들 또한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기관은 반도체 대장주를 주목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의 시선주에서 원픽을 꼽아보자면 어떤 종목일까요? 대한해운입니다. 이유가 동사의 주가가 오늘 전반적으로 초반에 흔들렸는데 장 중반에 나타난 중동발 이슈가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장 초반에 하락했던 부분을 상당 부분 만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금 중동에서의 이 이슈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 우리에게 들려오는 안 좋은 이야기는 결국 해운도 그렇고요, 방산도 그렇고요.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시장 전체에는 역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해운 운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격 인상이 나온다면 필연적으로 대한해운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벌크, 탱커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탱커선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될 것이고 벌크 같은 경우에는 철강과 곡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긴다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시장은 현재 그러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흐름도 지금 나쁘지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안 좋은 이슈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240일 신고가를 지금 경신한 것은 물론 어제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윗꼬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오히려 이것을 이제 만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뭐 오늘 밤이 되든 내일이 되든 중동 지방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또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안고 투자를 해야 한다면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한해운과 같은 종목도 눈여겨보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하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반등이 조금 나왔습니다. 장기적인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등이 조금 나왔을 때는 그래도 매도하시고 신규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매우 짧게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기관의 시선주 역시나 코스피에서 나왔습니다. 대한해운 이렇게 홍해 갈등 속에서 계속해서 주가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시선주는 또 LG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종목 중에서 베스트 시선주를 꼽아보자면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유는 저는 기본적으로 기관보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 증시는 결국 외국인에 의해서 시장이 되든 종목이 되든 결정되는 경향이 더욱 강합니다. 그런 면에서 LG 디스플레이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오늘 장중에 아까 하락했던 모습을 오히려 만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매수 가격은 조금 기다렸다가 시장이 불안하니까 12,5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한번 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대략 14,000원, 손절 가격은 11,5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최종 선택은 외국인의 시선주인 LG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깜짝 흑자 전환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이투자증권 이청원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